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한 번에 합격, 핵심만 쏙쏙, 로도 운전 기능사 필기 강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인트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편의 1강입니다. 먼저 인트로로 들어가면서요, 공부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입니다. 문제은행식 출제라는 것은 이미 나올 수 있는 문제는 5배수 내지 6배수 정도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가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돌려가면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 문제라고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출 문제만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문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중에서도 빈출도에 따라서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1편은 비교적 빈출도가 높은 부분, 즉 시간이 없는 분들은 1편만이라도 보고 가실 수 있도록 1편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총 수험 소요일수는 약 3일에서 10일 정도면 되리라고 봅니다. 7시간 내지 8시간씩 공부해가지고 3일만 이 강의를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기출이라고 그랬고 제3절에 로더에 대한 것이 조문 몇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비중은 갖지 마시고요. 하되 14조에 있는 로더의 정경각하고 후경각은 2026년 3월 31일자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출문제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정경각, 후경각 이 부분은 폐지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노드의 기준 부하 상태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고요. 안정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동 능력, 버킷 이쪽에서도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눈도장 한번 찍어 두시고요. 조종실에서는 출입문의 크기 높이 875mm 혹은 550mm, 그 다음에 전방에 설치한 로드는 380 곱하기 550mm, 이 정도 한번 눈여겨보 두시고요. 자, 문제 1번으로 들어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다루는 모든 문제는 2025년에서 2021년 사이에 출제된 문제예요.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제들이 전부 수록됩니다.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반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부터 찍으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그래가지고 면허증 반납한 거 아니죠. 3번이 되겠습니다. 면허가 취소됐으면 면허증 반납해야 합니다. 면허가 효력 정지된 때에도 면허증 반납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다고 재고부를 받았는데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했습니다. 그 잃어버렸다가 찾은 면허증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하는 사유는 이와 같습니다. 80조에 나와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때는 반납하고 효력 정지 시 반납하고 잃어버렸는데 재교부 받았는데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았습니다. 반납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시도가 다른, 내가 예를 들어서 충북에 살다가 경북으로 이사를 갔다고 그래가지고 면허증 반납한 거 아니다라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로도로 주행 가능한 내리막 경사도는 몇 도이냐 그랬습니다. 몇 도가 되겠습니까? 내리막 경사도는 35도, 오르막 경사도는 25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리막 경사도를 물었으니까 35도가 되겠습니다. 로도로 주행 가능한 내리막 경사도는 35도, 오르막 경사도는 25도입니다. 12V형 축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압과 용량은, 자, 직렬 연결을 했습니다. 직렬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전압은 더하고
전류, 즉 암페어는 그대로. 그러니까 전압은 12V이고 용량은 그대로인데 여기서는 사실은 주어진 게 없죠. 암페어가. 그래서 채점은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답 자체가 매우 애매합니다. 내용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 24V가 되고 용량 암페어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축전지 배터리를 직렬 연결하면 전압은 합산됩니다. 12V, 12V라는 게 24V가 되죠. 근데 용량 암페어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 배터리 한 개의 용량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2V 100A 배터리 두 개를 연결했다. 그러면 볼트는 12 더하기 12 해서 24V가 되지만 용량 암페어는 100A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근데 병렬 연결은 직렬과 반대입니다. 뭐가? 용량, 즉 암페어는 원래의 2배 합산을 하고 전압은 그대로 갑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12V 축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으니까 볼트는 24V가 맞습니다. 근데 용량은 여기서 정해주진 않았어요. 몇 암페어란 걸. 그리고 용량은 암페어로 나오지 볼트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그대로이다 이래야 정답인데 정답을 이걸로 처리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행정소송을 걸면은 오답입니다. 그래서 출제 오류입니다. 문제 4번입니다. 건설기계 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네, 정답부터 찍으면 그렇죠. 브레이크 부품의 교체는 반드시 정비업자에 가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일의 보충이라든가 또는 에어클 엘리멘트 교환이라든가 트랙의 장력 조정은 반드시 정비업자에게 가서 안 해도 됩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건설기계 정비업이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경미한 정비 행위를 빼놓고서는 전부 정비업자에게 해야 한다. 그러면 경미한 정비 행위는 뭐냐 해서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일의 보충,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필터리 교환, 배터리 전구 교환, 타이어 점검, 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착유리 교환. 그냥 이런 걸로 말하면 카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얘기죠. 개인이 해도 되고요. 이거 빼놓고는 뭐 한다? 여기서 해야 한다. 건설기계 정비업자에게 가서 해야 합니다. 이 경미한 거 빼놓고는 건설기계 정비업자에게서 해야 돼요. 그래서 건설기계 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꼭 건설기계 정비업자에게 가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오일 보충, 엘리먼트 교환, 장력 조정. 그러나 브레이크 부품 교체는 중요 부분이죠. 반드시 건설기계 정비업자에게 가서 해야 합니다. 문제 5번입니다. 아래의 제어 밸브에 해당하는 것은 이게 답을 표시해 버렸네요. 이게 릴리프 밸브입니다. 릴리프 밸브란 건 뭐죠? 과대한 압이 차면은 이렇게 100바로 압력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100바가 넘으면 여기서 밸브가 열려서 토출해 가지고 기름 탱크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릴리프 밸브의 이 기호표도 좀 봐둬야 합니다. 이 점선으로 이렇게 찍은 거는 실제로 유량이 같다는 게 아니라 신호 정보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름의 방향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유압 탱크로 갔습니다. 너무 과대한 압이 찼다고 신호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밸브가 열려가지고 유압 탱크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밸브는 스프링 밸브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뭐다? 릴리프 밸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밸브도 한번 보면요. 요것은 뭡니까? 체크 밸브입니다. 기름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서 공이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는 못 가고 이렇게는 공이 올라가니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방향만 흐르는 겁니다. 이것이 체크 밸브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밸브입니다. 여기서 기름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공이 막고 있으니까 이게 못 들어가겠죠. 이렇게 가면 공 밀어내고 올라가겠죠. 이것을 기호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흐르지 않지만
이렇게는 흐르도록 된 거, 이것이 체크 밸브입니다. 그 다음 시퀀스 밸브는 무엇이냐? 외부에서 입력이 들어옵니다. 이쪽이 다 됐으니까 다음 단계로 옮기세요 라고 하는 순차 밸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정 압력에 도달하면 다음 회로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오일이 오는데 탱크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이게 뭐 과대압이 찬 건 아니에요. 다음 단계를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순차 회로, 시퀀스 밸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무부하 밸브. 이것도 외부에서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유압이 너무 세니까 부하를 떨쳐줘야죠. 센 게 아니라 이제 아예 부하가 안 걸리니까 기름 탱크로 보냅니다. 여기 밑에가 있죠. 그래서 무부하 밸브. 펌프 토출유를 탱크로 보내서 부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여겨 한번 봐두시면 체크 밸브, 시퀀스 밸브. 시퀀스 밸브는 이쪽으로 가 있죠. 근데 무부하 밸브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탱크가 여기 있었고 탱크로 오일유를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부하 안 걸리게. 6번입니다. 로드의 버킷 용접을 분류 중 둥근 물체, 파이프나 원목을 짚는데 적합한 버킷은 봐도 원목 나오죠. 원목 작업 버킷입니다. 자, 스켈리턴 버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자갈 같은 거, 굵은 자갈 같은 거 걸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드 덤프 버킷은 이 한쪽이 사이드가 열리면서 짐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 사이드 덤프 버킷이고, 지금 말하는 원목 작업 버킷, 로그 버킷, 이렇게 잠그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정답은 이거죠. 그 다음에 레크 블레이드 버킷, 요거 낙엽 같은 거 긁는 겁니다. 나뭇가지나 이런 거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답은 둥근 물체 잡도록 된 거, 이것을 원목 작업 버킷이라고 한다. 이런 것도 계속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봐두셔야 합니다. 스켈리턴 버킷, 레크 블레이드, 그 다음에 사이드 덤프 버킷. 그래서 로더의 버킷 용접을 분류 중 둥근 물체, 원목 등을 짚는 것, 원목 작업 버킷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변속 클러치가 떨어져서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클러치 나오고 떨어진다, 컷오프 나오고 하니까 클러치 컷오프 밸브구나. 그러면 클러치 컷오프 밸브가 무엇인지를 한번 봅니다. 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페달과 연동되는 뭔가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브레이크를 밟으면 변속기 클러치의 압력을 해제버려요. 그래서 끊어지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동력이 구동기로 전달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안 해요. 구동은 정지되어 있어요. 근데 작업만 하는 거예요. 로더,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서 정지 작업, 즉 로더를 멈추고 스탑하고 그리고 작업할 때 바로 클러치 컷오프 밸브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절로 연동해서 변속기 클러치가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고 적재 작업만 한다든가, 로더로 적재 작업을 하려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은 정지됩니다. 그리고 엔진 출력은 유압장치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변속 클러치가 떨어져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는 클러치 컷오프 밸브가 됩니다. 주행 동력을 차단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오일을 작업하는 데만 쓰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파일럿 컷오프 밸브는 뭐냐? 아예 작업장치도 잠궈버려요. 그리고 빈 엔진만 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파일럿 컷오프 밸브입니다. 작업장치와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릴리프 밸브는 아까 봤죠. 과압 방지. 100바까지 이상으로 압이 오르면 밸브가 열려가지고 토출해서 과다한 오일을 오일 탱크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리듀싱 밸브는 압력을 감소하는 거예요. 리듀스가 줄이다 이 말이죠. 감소하다. 압력을 감소하는 밸브가 리듀싱 밸브가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유압 펌프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유압 펌프가 어디인지 머릿속에서 그리셔야 되고 거기에서 왜 소음이 나는지, 여기가 유압 펌프면
유압 펌프 소리 나는 건 세 개밖에 없겠죠. 인풋 과정에서, 아웃풋 과정에서, 이 자체 내에서. 근데 이거는 누가 돌립니까? 전기 모터가 돌려요. 그러면 인풋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나가는 토출에 문제가 있으면 소음이 들리겠죠. 요거 골라내면 되겠죠. 흡입 라인이 막혔다. 요게 흡입 라인이죠. 흡입. 예. 요게 막히면 소음 나겠죠. 작동류의 양이 많다. 양이 적을 때 문제가 생기지 많을 때는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유압 펌프 베어링이 마모됐다. 여기서 베어링이 마모되면 소음 나겠죠. 작동류 공기 속에 작동류 속에 공기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밀면 어떻게 되냐, 막 공기가 터지는 소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아닌 것은 그러면 뭡니까? 작동류의 양이 많다고 해서 소음 발생한 건 아닙니다. 양이 적어야 소음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유압 회로도를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기가 유압 탱크입니다. 오일이 차 있죠. 여기서 흡입 필터를 통해서 요게 뭡니까? 지금 유압 펌프입니다. 유압 펌프를 전기 모터가 돌리는 거죠. 유압 펌프에서 토출돼 가지고 라인을 타고 올라가면 여기서 라인 체크 밸브가 있어요. 올라는 가지만 내려는 못 오도록 하는 일방향. 그 다음에 여기에 릴리프 밸브가 달려 있어요. 압이 100바 이상을 100바로 설정했다 그러면 100바 이상이 되면 이 밸브가 열려서 여기로 오일을 환원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압력이 어느 정도나 올라가는지를 볼 수 있는 압력 게이지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방향 제어 밸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주면은 어떻게 되죠? 이 복동 실린더에 여기서 밀면 이 피스톤이 이쪽으로 가고 실린더가 이쪽으로 보내면 이쪽으로 가고 여기가 방향 제어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압력 게이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린더가 달려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오일 흐름도는 자세히 보시고 눈여겨 새겨두셔야 합니다. 자, 유압 펌프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닌 것, 작동료의 양이 많으면 작동료의 양이 적거나 점도가 너무 높을 때 소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소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9번입니다. 라디에이터의 보조 탱크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디에이터 보조 탱크가 있죠. 여기다 냉각수를 부은단 말이에요. 이게 부어놓으니까 장기간 냉각수 보충이 필요하지 않죠. 보조 탱크에다 부어놓으면 되니까. 냉각수의 온도를 알맞게 유지시킨다? 아니요. 보조 탱크는 그냥 가둬놓고 있을 뿐이에요. 냉각수 온도를 알맞게 유지시키는 것은 썸머스탯, 수온 조절기 이런 게 하는 거지 이 탱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오버플로가 발생하면 증기만 배출한다. 맞습니다. 냉각수의 부피가 팽창하는 것을 흡수한다. 맞습니다. 이것이 보조 탱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의 보조 탱크 자체의 기능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실 내용이고요. 자, 서머스탯 수온 조절기는 냉각수 온도 조절합니다. 라디에이터는 냉각수의 열을 방출합니다. 냉각 팬이 라디에이터의 냉각을 보조합니다. 보조 탱크는 냉각수가 팽창, 수축, 흡수 및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탱크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냉각수 온도는 보조 탱크가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충이 필요한 것을 부어놓으니까 장기간 보충이 필요하지 않다. 오버플로가 발생하면 이쪽으로 전기만 배출한다. 냉각수의 부피가 팽창하는 것을 흡수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디젤 기관의 엔진 오일 압력이 규정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원인은 자, 압력입니다. 엔진 오일의 압력입니다. 기관의 회전 속도가 낮은데 압력이 높아질 리는 없겠죠. 엔진 오일의 점도가 지나치게 낮다. 낮을 때는 별로 압력이 높아질 확률은 적습니다. 점도가 지나치게 높다. 끈끈한 거죠. 딱딱하고. 이럴 경우에는 뭐다?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 희석되었다. 이런 경우도 압력 높아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점도가 지나치게 높다. 뻑뻑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끈적끈적하다. 이러면 규정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의 압력이 너무 높아지는 원인 점도 과대, 통로 막힘,
오일 펌프, 릴리프 밸브의 고착, 이런 것들이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원인입니다. 11번입니다. 유압 실린더의 숨 돌리기 현상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정답부터 찍으면 그렇죠. 작동유 공급이 적어지면, 즉 오일이 적어지면, 공급 오일이 적어지면 숨 돌리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다 쉰다는 이 말이에요. 이게 지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스톤 작동이 푹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에 지연이 생기는 거예요. 서지압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요 원인은 작동유 공급이 부족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숨 돌리기 현상, 크리핑 현상은 실린더에 공급되는 작동유가 연속적이고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하며, 그래서 움직임이 있다가 멈췄다가 움직임이 있다가 이걸 반복하는 현상, 이것이 숨 돌리기 현상이다. 숨이 쭉 가야 되는데 가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동유가 공급 부족할 때, 또는 공기가 혼입될 때, 유량이 불균형할 때, 밸브 작동이 불량할 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급되면서 압력이 순간적으로 푹 올라간다든가, 이러면 압력 맥동이 생기고 서지압이 발생하겠잖아요. 툭툭툭 이렇게 불안정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숨 돌리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설명드린 거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숨 돌리기 현상이 무엇인지, 왜 일어나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압 실린더에 숨 돌리기 현상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 이런 것이 있을 때 숨 돌리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작동유 공급이 과대해지면 아니라는 거죠. 작동유 공급 부족으로 서지압이 발생하고 숨 돌리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튜브리스 타이어에 강철제 트랙을 감은 로더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정답부터 찍으면 쿠션형 로더입니다. 자, 쿠션형 로더가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튜브리스 타이어에다가 뭘 입혔어요? 강철제 트랙을 입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쿠션형 로더라고 하는 거예요. 휠 로더는 이 휠, 바퀴 그냥 달고 다니네. 얘 휠 로더죠. 크롤러형 로더는 요 무한궤도형 장갑차, 무한궤도형 요거 다 알고 다니니까 크롤러형. 트럭 탑재형은 이렇게 트럭에다가 탑재해 갖고 다니네. 쿠션형 로더는 지금 보는 것처럼 튜브리스 타이어에다가 강철제 트럭을 감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접지력이 좋다. 견인력을 향상시킨다. 험지에서 작업할 때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철제 트랙을 감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쿠션형 로더랍니다. 트럭 탑재형, 아까 봤던 것이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튜브리스 타이어에다가 강철제 트랙을 감은 로더는 뭐다? 쿠션형 로더다. 그림의 유압교는 무엇을 표시하는가? 정답부터 찍으면 사실 이건 정답 없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답을 이것으로 지금 채점을 한 것 같아요. 이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어떤 분들이 뭐 이의신청 소송 걸면 이건 이제 다 틀린 거죠. 원문 그대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둥글다. 이거는 회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터나 펌프입니다. 근데 지금 그림이 이 안에서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토출이에요. 토출.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펌프 그림이에요. 펌프. 모터는 어떻게 되죠? 모터는 이렇게 기름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돌린다 이 말이에요. 예? 예. 모터는 역삼각형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그림은 이거는 모터가 아니라 펌프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가변형이에요. 가변형. 예. 그러니까 가변형 이대로 가면 펌프예요.
가변형 모터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는 가변 유압 모터. 이건 가변 유압 펌프죠, 이건. 예. 근데 유압 펌프 그럼 또 가변이 안 붙었잖아요. 밸브는 대부분 다 이게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사각형. 원이 아니죠. 밸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의신청을 안 걸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이걸로 적당히 찍어줘야겠죠. 그래서 유압모터 기호에서 모터는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다. 펌프는 이 밖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둥그니까 회전체다. 회전체. 모터 아니면 펌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한번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밸브는 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게 둥근 원이 없죠. 여기 둥근 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원이 아니라 뭐예요?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 이 말이에요. 여기로 갈리니까 이 공이 막았잖아요. 이렇게밖에는 안 돼요. 이렇게는 못 흘러요. 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밸브 모양이. 그래서 아까 그거 요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여기 삼각형 이렇게 한 것은 모터나 펌프지 밸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밸브는 될 수 없다. 모터 아니면 펌프인데 이것만 보면 펌프고 이걸 보면 가변인데 근데 있는 것은 뭐 맞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걸 정답으로 한 것 같다. 기출입니다. 올해 아니죠. 작년 2025년 기출일 겁니다. 14번입니다. 축압기, 어큐뮬레이터. 축압기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축압기라고는 나오기도 하고 어큐뮬레이터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정리하는데 실제로 축압기라고 안 하고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축압기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정답은 유압회로의 압력 제어 이건 아니죠. 압력 보상하거나 유체 맥동 감소, 보조동력으로 사용합니다. 자, 축압기를 한번 봅니다. 유압 기호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축압기입니다. 어큐뮬레이터. 이거는 뭐냐? 여기가 지금 작동하는 것이잖아요. 유압 실린더. 이 작동하는 옆에서 이쪽에 힘이 딸리면 이쪽으로 좀 보내주고 여기다 저장해 있으니까 축압해 놨으니까 이쪽에서 뭔가 이상 기온이 나면 얘가 여기 가갖고 보충해 주면서 다스리기도 하고 그래서 푸툭푸툭 뛴다 그러면 여기 나가갖고 좀 유압으로 조정해 주면서 푸툭푸툭 뛰는 맥동도 감소해 주고 이쪽에 좀 힘이 딸리면 이쪽으로 좀 보내가지고 부족한 힘도 좀 보충해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축압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요 전체는 한번 쭉 따라가면서 눈도장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압기는 뭐다? 압력이 부족할 때 압력을 보상해 준다고 그랬죠. 푸툭푸툭 뛰는 애들도 나가 좀 다스려 준다고 그랬죠. 또 보조동력으로 사용하죠. 부족할 때 쓰려고 거기다 저장해 놓은 거니까. 근데 이것이 유압회로의 압력을 제어하지는 않아요. 제어 기능은 아니에요. 이건 틀린 거죠. 이 부분 한번 읽어 보시고요. 다음 중 로더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그렇죠. 말뚝박기 이건 아니죠. 로더 작업이 굴착, 지면 고르기, 트럭호퍼의 토사적재 이게 가장 전형적인 일이고요. 지면 고르기도 로더를 하고 굴착 작업도 일부는 합니다. 근데 이 말뚝 박는 거 항타 항발은 아니죠. 그래서 로더의 대표적인 작업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항타 항발은 누가 한다? 크레인 부착 장비 같은 걸로 위에서 큰 쇳덩어리 내리면서 때리죠. 그래서 로더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항타 및 항발 작업입니다. 로더의 버킷에 토사를 적재한 후 이동할 때 지면과 가장 적당한 높이는 자 무부하 상태 그러니까 적재 안 한 상태에서는 이거예요. 근데 짐 실었으면 이겁니다.
60에서 90cm입니다. 흙을 실었으면 60에서 90이고 흙을 싣지 않았으면 30 정도. 이것은 흙을 싣지 않았을 때, 이건 흙을 실었을 때는 60에서 90cm를 떼줘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무적재 시의 벅짓 높이는 30에서 60 정도인데 흙을 실었을 때는 60에서 90cm로 유지해줘야 합니다. 다음 중 로더 작업 버킷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부터 찍으면 크렘셀 버킷이죠. 이것은 로더에서 쓰고 있는 버킷입니다. 자, 크렘셀 보면 이런 거죠. 한강 같은 데다가 그 기중기 띄워놓고 이렇게 조개 모양으로 이렇게 긁어서 담아서 들어 올리는 거. 이렇게 닫히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토사 같은 거 해가지고 올린다든가. 이럴 때 쓰는 게 크렘셀밖에. 또 이런 직각형이나 이런 데 깎는 거 쓰는 거, 뭐 이런 데서 쓰여요. 그래서 이것은 로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개의 조개 껍질 모양의 버킷이 열리고 닫히는 작업. 이건 주로 뭘로 합니까? 크레인이나 굴착기에 부착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록 버킷은 이렇게 생겨요. 여기서 록은 뭐예요? 잠근다는 뜻이 아니라 ROCK 록, 즉 바위 같은 거, 돌멩이 이런 것을 부시면서 긁는 거, 이게 록 버킷이에요. 사이드 덤프 버킷은 뭡니까? 이 옆이 열려가지고, 그림이 이 옆이 열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이드가 열려가지고. 사이드 버킷. 그 다음에 스켈리튼 버킷은 아까도 보았죠. 돌멩이 고르는 거예요. 굵은 자갈만 남고. 한번 읽으면서 이 그림들을 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더 작업의 버킷의 종류가 아닌 것은 크렘셀 버킷, 조개모양으로 생겨가지고 한강 같은 데서 그 자갈 모래 그걸 올리거나 기중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크레인으로 하는 크레인. 로더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입니다. 유압 제어 밸브 가운데 유량 제어 밸브에 해당하는 것. 유량 제어는 주로 뭐 할 때 씁니까? 속도 조절하는 데 쓰는 거죠. 속도 조절. 이때 쓰이는 밸브가 뭐다? 교축 밸브입니다. 스로틀 밸브라고도 하고 교축 밸브입니다. 그래서 유압 밸브의 3대 분류를 보면 압력, 방향, 유량이 있는데 압력은 릴리프 밸브, 감압 밸브, 시퀀스 밸브. 릴리프 밸브는 아까 봤죠. 일정한 압력을 설정해 놔요. 왜? 이 압이 이상이 되면 기계 이상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기계는 100바로 하겠다. 그러면 압력이 100바 이상이 되면 이 밸브가 열리면서 뭐예요? 탱크로 오일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력을 낮춰주는 거예요. 감압 밸브는 아까 봤죠. 리디싱 밸브. 그래서 감압을 시켜주는 거고, 시퀀스 밸브는요, 일정한 압이 차면 동작이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순차 밸브라고도 하고요. 방향 밸브는 아까 봤죠. 체크 밸브, 한쪽으로만 흐르고 반대 방향으로 못 흐르게 한 거. 유량은 지금 보는 거, 교축 밸브예요. 유체가 통과하는 통로를 좁혀서 유량을 조절하고 이걸로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교축 밸브의 원리. 밸브를 많이 열면 펌프에서 실린더로 유량이 많이 가게 돼요. 많이 가면 어떻게 돼요? 펌프를 자주 움직여서 실린더가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은 속도가 빨라져요. 유량이 적으면 천천히 움직여서 속도가 감소해요. 그래서 유량의 흐름은 속도 조절과 관계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굴삭기 로더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압 제어 밸브 가운데 유량 제어 밸브에 해당하는 것은 속도 조절하는 유량 제어 밸브, 교축 밸브다. 19번입니다. 로더의 버킷을 좌우 어느 쪽으로나 기울여 덤프 트럭에 적재하는 방법. 아까 봤죠? 사이드, 옆이 열린다고, 옆이. 그는 사이드 덤프형이네. 버킷의 옆이 열려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다 옆에서 바로 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좌우 어느 쪽으로나, 그러면 사이드란 말이죠. 사이드 덤프형입니다. 20번입니다. 다음 중 회전 반경을 좁게 조향할 수 있는 로더의 조향 방식은? 정답은 허리 꺾기식 조향입니다. 자, 로더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접을 정도로 허리 꺾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기가 쉽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허리 꺾기식이. 전륜식은 앞바퀴로, 에커마는 주로 이제 뒷바퀴 조정하는 경우가 많죠. 앞바퀴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에커만식 이런 것이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허리 꺾기식이 좁은 장소에서 할 수 있다. 허리 꺾기는 어떻게 하냐? 이걸 거의 접다시피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좁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 반경을 좁게 그러면 허리 꺾기식이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